기차로 떠나는 세계 여행. 기차로 세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북미로 기차 여행을 떠납니다. 제일 먼저 미드나잇 선 철로를 따라 알래스카에서 북극권까지 횡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캐나다의 동부에서 출발하여 로키 산맥까지 가로질러 갑니다. 엠파이어 빌더는 미국의 북부에 펼쳐져 있는 철로입니다. 그 길에는 빙하에 의해 형성된 산맥과 광활하게 펼쳐진 대초원 지대 등 여행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자연 경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 연안을 따라 나 있는 팔메토 철로를 따라 여행하면서 미국의 역사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 여행 코스로 인정받는 미국 종단 철로를 타고 대륙을 종단하여 태평양 연안까지 개척자들의 행보를 답습합니다. 자, 이제 알래스카로 떠나보실까요? 이곳은 키나이 국립공원으로 거대한 얼음지대가 산을 덮고 있죠. 이 얼음은 녹아서 항구까지 뻗어있는 빙하의 일부가 됩니다. 항구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서식하죠. 수달, 물개, 다양한 종의 새들도 삽니다. 여기는 레저렉션만에 위치한 인구 3,000명의 작은 항구 도시인 스워드입니다. 이 한 량짜리 기차도 1914년에 세워진 미국 유일의 국영철로를 달리는 기차입니다. 지금은 저녁 6시입니다. 기차가 출발합니다. 기차는 쿵만을 따라 북으로 향합니다. 철로 위에 말코 손바닥 사슴이 나타나자 승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해가 드넓은 알래스카의 하늘 아래로 떨어집니다. 밤 10시, 기차가 앵커리지에 도착합니다. 앵커리지는 1915년 철로 공사를 맡은 근로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스워드와 페어뱅크스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제 미드나잇 선 익스프레스를 타고 이 역사적인 철로를 달려 페어뱅크스로 갑니다. 이 기차는 주로 화물 운송에 쓰이다가 여름철에만 특별히 승객을 받습니다. 기차는 아침 8시 30분에 역을 떠나죠.
출발하자마자 식당차에서는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주방이 손님 맞이로 분주하군요.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알래스카의 특산품 소시지와 계란입니다. 승객들은 좌석에 편안하게 앉아서 저 멀리에 있는 장엄한 봉우리들을 감상합니다. 이 산은 북미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해발 6,194m의 맥킨리 산으로 알래스카 자연의 상징입니다. 알래스카의 0.05%만이 문명의 손길이 닿은 땅입니다. 그 나머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때묻지 않은 자연이며 북미의 마지막 미개척 영역입니다. 지금 미드나잇 선 익스프레스가 건너고 있는 이 다리는 허리케인 캐니언에 있는 높이 89m의 알래스카에서 가장 높은 곳에 놓인 철로입니다. 기차는 디날리역에 닿습니다. 디날리 국립공원의 넓이는 무려 7,344만 평이나 되며 매사추세츠주보다 넓습니다. 그러나 술록, 말코 손바닥 사슴, 회색곰 등의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넓은 지역에 철로는 단 하나뿐입니다. 앵커리지를 떠난 지 12시간이 흘렀습니다. 미드나잇 선 익스프레스가 목적지인 페어뱅크스역에 도착합니다. 페어뱅크스는 1903년 골드러시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북극권에서 160km 떨어져 있으며 여름철에는 1일 1조 시간이 21시간이나 됩니다. 이제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 캐나다로 갑니다. 여행은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퀘벡주에서 시작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강이 좁아지는 곳이라는 아메리칸 인디언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퀘벡은 아메리칸 인디언들과의 식민 전쟁에서부터 현재의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인 투쟁까지 복잡한 역사를 지닌 곳이죠. 승객들이 5,028km의 캐나다 여행길에 오르자마자 해가 집니다. La sanguette qui était pas bonne.
몬트리올 인구의 60%는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북미의 발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하죠. 이곳의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입니다. 고풍스런 프랑스식 건물과 영국식 건물들이 마천 놓아 나란히 서 있어 몬트리올은 신구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차창 밖으로 호수가 얼핏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캐나다와 미국의 경계에 있는 온타리오 호수입니다. 5대 호 중 가장 크기가 작은 호수로 길이는 311km, 너비는 85km입니다. 온타리오라는 이름은 이로코이 말로 아름다운 호수죠. 5대 호에는 미국 상수원의 5분의 1을 공급하는 맑고 신선한 물을 자랑하는 호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토론토시는 온타리오 호수의 연안에 위치한 덕에 캐나다의 주요 산업기지로 발전했습니다. 토론토는 나이아가라 폭포로도 유명합니다. 이리 호수와 온타리오 호수에서 나온 물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모이며 미국과 캐나다가 공유하고 있죠. 1초에 1250톤에서 2500톤의 폭포수가 떨어져 내리는 장관을 이루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그 수력은 지역 산업이 발전하는 데 원동력이 됩니다. 기차는 토론토의 유니온역을 떠나 밴쿠버를 향해 서쪽으로 4,666km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총 3박 4일간의 캐나다 대륙 종단 여행이 시작됩니다. 기차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 기차에는 라운지차, 넓은 투명창이 있는 관람차, 객실차, 침실차 등 다양한 객차가 있죠. 어느 차를 골라 타도 전망이 좋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승무원들이 바빠집니다. 주방은 밀려든 주문으로 뒤죽박죽이 됩니다. 승객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는 동안 승무원은 승객들의 침대를 마련합니다. 여행 이틀째 날, 기차는 캐나다의 중앙 초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가도 가도 목초지와 농장들이 끝없이 보입니다. 자정이 되어
기차가 이 여행의 중간 지점 근방에 위치한 위니펙역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물과 각종 공급 물품들을 보충하여 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여행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승객들은 따뜻한 식사와 커피로 아침을 시작하죠. 오늘은 승객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날입니다. 로키 산맥을 건너는 날이죠. 캐나디안 로키는 유콘주에서 뉴멕시코까지를 아우르는 길이 3,218km의 대륙 경계입니다. 수천 개의 강이 서로는 태평양으로, 동으로는 대서양으로 흘러갑니다. 로키 산맥을 지나자 평지가 나타나고 서부 연안에 있는 목적지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저 멀리 밴쿠버의 마천루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 7시입니다. 토론토에서 시작된 4,666km의 여행이 끝이 납니다. 이제 엠파이어 빌더 철로를 따라 시애틀에서 태평양 북서연안의 시카고까지 가보실까요? 이곳은 에메랄드의 도시라 불리는 시애틀입니다. 킹스트리트역의 이 탑은 베니스의 산 마르코 종탑을 따라 지은 것입니다. 기차는 승객을 태우고 시카고까지 3,540km, 3일간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철로는 1세기 전에 개척자들에 의해 건설됐고 미국의 가장 험난하고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곳을 달립니다. 해질 무렵 기차는 시애틀에서 멀어져 퓨저 사운드를 따라 달립니다. 차창 밖으로 밝은 달이 뜬 이 밤중에 이 승객들은 소풍을 온 듯하네요. 이들은 이 여행을 끝까지 함께할 예정이어서 가방이 4일치의 식량으로 터질 듯합니다.
새벽녘에는 몬태나주에 들어섰습니다. 승객들은 관람차에 모여 로키 산맥의 아름다운 가을빛을 감상합니다. (19세기) 탐험가인 루이스와 클라크는 이곳 로키 산맥 분수기에서 비밀 통로를 찾으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1889년에 서부 연안으로 가는 철로를 놓기 위해 통로가 세워졌습니다. 해발 1538m에 위치한 이 통로는 뉴멕시코와 캐나다 사이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여기는 글레이셔 국립공원역입니다. 국립공원의 입구이며 50개 이상의 빙하가 발견돼 글레이셔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로키 산맥을 지나자 그레이트 플레인스가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기차는 초원 위를 덜컹대며 113km의 속도로 경쾌하게 달려갑니다. 이 구간은 하이라인 철로로 1세기 전에 개척자들이 지었던 마을이 아직도 산재해 있는 곳이죠. (1세기) 전에는 부치 캐서디나 선댄스 키드 같은 무법자들이 기차를 습격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습격은커녕 평온하다 못해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철로가 놓인 1893년 이후로 초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들소대가 초원을 거닐었죠. 그러나 초기에는 열차 차창에서 들소를 총으로 사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들소를 사냥했습니다. 꼬박 하루를 달리자 차창 밖으로 보이는 자연 경관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기차는 노스다코타주의 윌리스톤역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미국의 곡창지대입니다. 시애틀을 떠난 후 맞는 두 번째 밤입니다. 새벽 6시 30분, 기차는 미네소타주의 세인트폴에 있는 미드웨이역에 다다랐습니다. 미니애폴리스는 미네소타주의 최대 도시이며 인구는 38만 명입니다. 시애틀에서 이곳까지 약 2,816km 사이에 처음으로 만나는 마천루군요. 이곳의 기온은 연평균 기온이 섭씨 6.5도 정도로 추운 편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강을 건너면 쌍둥이 도시인 세인트폴이 있죠. 이 도시는 현재 엠파이어 빌더 열차가 다니고 있는 철로를 혼자 힘으로 만들어낸 제임스 힐의 고향입니다. You and me, we know it's right. You and me, our love outlasted the night. A love like ours is hard to find. Your gentle kiss and touch remind that you and me. 미네소타는 인디안 말로 미네, 즉 물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으며 12,000개의 호수가 있는 주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은 없겠죠. 이곳은 웅장한 미시시피 강의 상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Outshine the sun. They all can see two hearts that beat as one. Our love is always soaring high. 미시시피 강을 건너 이제 위스콘신주로 들어섭니다. 'Cause you and me were one of a kind.
지금 기차가 지나는 곳은 미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비옥한 농장지대입니다. 기차가 도착한 곳은 위스콘신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밀워키입니다. 밀워키에서 처음으로 정착한 사람들은 독일 이민자들로 한때는 이 지역에 75개소의 맥주 양조장이 있어 도시 전체가 달콤한 호흡 향기로 가득했죠. 현재는 2개의 양조장만이 남아 있습니다. 시애틀을 떠난 지 약 45시간을 달려왔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시카고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워로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며 엠파이어 빌더의 승객들도 잠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이제 동부 연안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북미 여행을 계속합니다. 여행은 뉴욕시에서 시작되죠. 새벽 6시 30분, 펜역에서 철도 여객 수송공사의 8m선에 탑승합니다. 기차는 7시 30분에 출발하여 허드슨 강을 지나 남쪽으로 향합니다. 한 시간 반을 달리자 기차가 필라델피아에 닿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첫 수도였으며 200년 전에는 가장 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1776년 7월 8일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던 날 시민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울렸던 자유의 종입니다. 8시 15분, 기차는 필라델피아를 떠납니다. 이 열차는 워싱턴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기차가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유니온역은 1907년에 세워졌죠. 구내에 6개의 영화관이 있어 역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마을 같은 인상을 줍니다. 기차는 11시 30분 워싱턴을 떠납니다.
워싱턴으로부터 3시간을 달리면 버지니아주의 수도 리치먼드에 도착합니다. 리치먼드는 남북전쟁 중이었던 1861년에 짧은 기간 동안 연방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실패로 돌아간 이 운동은 모뉴먼트 애비뉴의 거대한 상에 새겨져 기념되고 있으며 그 남쪽엔 가장 아름다운 거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기차는 아침 안개를 뚫고 더 남쪽으로 달려갑니다. 오렌지를 잔뜩 실은 트럭이 기차와 나란히 경주하며 우리가 플로리다에 온 것을 알려줍니다. 플로리다는 미국 제1의 오렌지, 레몬 등의 각종 감귤류 과일 생산지로 14,000명의 농민이 9,200만 그루의 과일 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Go where he was going. I can put it down there. All right. 저녁 6시 13분 기차는 27시간이 걸려 뉴욕시에서 2253km 떨어진 마이애미에 도착합니다. 바하마에서 서쪽으로 201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이애미 해변은 수상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모여드는 곳입니다. 선탠을 하며 쉬기에도 안성맞춤인 것이죠. 다음은 대양에서 찬란한 대양으로라는 유명한 경구를 탄생시킨 미국 대륙을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횡단합니다. 여행은 뉴욕 시민들이 펜역이라 부르는 펜실베니아 역에서 시작됩니다. 오전 8시 45분 피츠버그행 열차가 펜실베니아의 철로를 내달리며 첫 여행의 막이 오릅니다. 이곳에서 델라웨어 강을 건너 뉴저지를 벗어나 펜실베니아로 향합니다. 차창 밖에는 농촌의 목가적 풍경이 우리를 반깁니다. 이 다리는 록퍼드 다리로
서스코헤나 강을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암석 아치교죠. 이 대륙횡단철로는 가파른 산의 경사면에 나 있습니다. 이 커브는 심하게 꺾여 있어 말굽 커브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고요한 농장과 목초지는 공장과 창고로 변모되어 철로를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인 피츠버그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1세기 전 이곳은 미국 최대의 철강 도시였으나 극심한 쇠퇴기를 한 차례 겪고 난 뒤 새롭게 변모해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이곳에서 브로드웨이 전용선으로 갈아타고 시카고로 향합니다. 기차는 한밤중에 피츠버그역을 출발합니다. Amtrak 41. Okay, back. Approach medium. 승객들은 잠이 든 시간이지만 승무원들은 이때도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 한가로운 시간을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아침이 오자 식당차에 활기가 도네요. 승객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사이 기차는 목적지인 시카고에 가까워집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산업 빌딩들로 시카고에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카고의 상징인 시어스 타워가 저 멀리에 보이고 브로드웨이 전용선은 종착역에 섭니다. 1926년에 세워진 시카고의 유니온역은 기차가 가장 보편적인 이동수단이었던 지난 시대의 경의를 표하듯 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제퍼는 미국의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가장 인기 있는 철로입니다.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861km를 주파하는 데 3일이 소요됩니다.
시카고에서 1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는 농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서부의 옥수수 밭으로 해가 장엄하게 떨어집니다. 미시시피 강을 건널 즈음에 밤이 찾아옵니다. 기차는 네브래스카의 대초원을 쉬지 않고 달립니다. 동틀역해 뉴욕에서 3,218km 떨어진 곳이자 대륙 횡단의 3분의 2 지점인 콜로라도 덴버에 도착합니다. 기차는 덴버를 떠나 로키 산맥으로 곧장 내달립니다. 승객들은 이 장관을 즐기기 위해 관람차로 모여듭니다. 기차는 그 아름다움과 가파르고 부서질 것 같은 협곡벽으로 유명한 고어 캐니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경관은 오직 기차 여행을 할 때만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승객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되겠죠.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로키 산맥에서 가장 큰 글렌우드 캐년으로 아래에 흐르는 강으로부터 420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글렌우드 캐년은 글렌우드 스프링으로도 유명합니다. 유태 인디언들에게는 이곳이 온천 도시와도 같은 곳이죠. 약 1세기 전에는 이곳이 미국의 부유층이 선호하는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로키 산맥을 지나서 유타를 출발해 885km의 사막이 있는 네바다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험준한 시에라 네바다 산악지대에 다가갑니다.
기차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캘리포니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차창으로 태평양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Please remain seated until the train comes to its final stop. And be sure you have all of your personal belongings. And go to the center of the car and down the stairs for detraining. 기차가 도착한 종착역은 오클랜드역입니다. 이곳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가려는 승객들은 버스로 갈아타고 베이교를 건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멕시코 국경지대에 위치한 샌디에고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이 여행 코스는 오클랜드역에서 시작됩니다. 코스트 스탈라이선을 타고 가면 시애틀에서 출발한 승객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기차는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합니다. 지금 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와인을 생산해내는 아름다운 포도주 양조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차가 태평양 연안을 끼고 달리자 승객들은 이 멋진 장관을 기차 내에서 한껏 감상합니다. 승객들은 로스앤젤레스의 유니온역에서 열차를 갈아탑니다. The ticket also tells us your destination. For any reason you wish to change your seat during the trip, please take this seat. 로스앤젤레스에서 샌디에고까지 209km의 여행은 3시간이 약간 덜 걸립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집니다. 샌디에고로 일자리를 찾아온 멕시코인들은 트롤리를 자주 이용합니다. 멕시코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어 샌디에고에서는 티후아나가 보입니다. 이제 장대하고 다양한 자연 경관을 지닌 북미 대륙의 여행도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